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고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장수과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몸을 보살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이 준 천연 보약입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신화 속에는 신선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복숭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서왕모가 가꾸는 반도도라는 복숭아로 3000년에 한 번만 열리는 신비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를 한 입만 먹어도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이 선택한 과일이라 불릴만 합니다. 서왕모는 이 복숭아가 열릴 때마다 하늘의 신들과 선인들을 초대해 반도연회라는 장수의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설 속에서도 특별한 복숭아, 오늘날에도 그 효능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효능이 숨어 있으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숭아의 효능은 물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의 효능을 200% 높여주는 찰떡궁합 음식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피부, 혈관, 뇌를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속에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몸속 청소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혈관이 막히며 뇌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의 침침함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뇌세포가 보호되어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간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항산화 지표가 무려 20% 이상 상승하고 피부 및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숭아는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복숭아는 100g 기준 88g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지고 변비가 자주 생기는데 복숭아를 아침 공복에 1개씩 섭취하시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데 복숭아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복숭아는 뱃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이자 장 속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숭아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 식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브라질의 한 임상실험에서는 하루에 복숭아를 1개씩 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복숭아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숭아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콜린이라는 성분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뇌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복숭아 음료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단순히 그 과일 이상으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복숭아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위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위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우유만 섭취했을 때보다 위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25% 이상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유당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우유는 가능한 한 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복숭아와 토마토는 둘 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로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샐러드나 주스, 간식 형태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산성 성분이며 복숭아도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성식품 두 가지가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는 반면 복숭아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에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숭아의 수분 흡수는 줄어들고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복숭아와 토마토는 가급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일 때입니다.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고혈압약 중에서는 이미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CE 억제제나 이뇨제 계열의 고혈압약은 혈중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숭아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저리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60대 이상 환자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다량 섭취했을 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복숭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복숭아를 드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이제 복숭아와 상극인 식품은 확실히 아셨을 테고, 그럼 도대체 어떤 식품과 같이 먹어야 그 효능이 200% 올라가는지도 궁금하시죠? 참, 제가 오늘 와이프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근처 시장에 들렸더니 과일 가게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나 하고 슬쩍 지켜봤더니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 많이들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시간 내셔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 한번 들리셔서 제철 복숭아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영상에 여러 가지 복숭아를 태그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복숭아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고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많으니 둘을 함께 먹으면 장 속 환경이 깨끗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복숭아 슬라이스 몇 조각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지나치게 배부르지 않아 하루가 편안하실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복숭아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게 했고 그 결과 4주 만에 장내 유익균 비율이 30% 이상 증가하고 장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숭아와 요거트는 노년기에 만성 변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최고의 짝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복숭아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기억력 유지와 뇌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호두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평균 18%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는 뇌세포 간 혈류를 도와주고 호두는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식품은 기억력 저하 예방에 있어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복숭아 역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항산화 과일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피부 미용뿐 아니라 혈관 건강, 노화 방지, 면역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항산화 식단이 치료와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에게 복숭아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게 한 결과 항산화 수치가 기존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혈압과 혈당 수치 역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않은 녹차와 복숭아 한두 조각을 같이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예전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가 거뜬했었는데 혹시 내 몸에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 다들 하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진다고들 하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열매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복분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 몰랐던 복분자의 숨겨진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을 200% 올려주는 음식,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복분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노화 예방과 피로 회복입니다. 복분자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작은 영양 캡슐입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몸속에 쌓인 찌꺼기,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나쁜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몸이 빨리 늙고 관절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게 됩니다. 복분자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자주빛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 눈의 피로, 기억력 저하 같은 노년층의 고민을 크게 덜어줍니다. 대한화장품학회지에서도 복분자가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한다는 실험 결과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65세 권순옥 여사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진 피부와 기미 때문에 늘 우울하셨는데요. 복분자즙을 하루 한 컵씩 2달간 드시고 나서는 피부색이 맑아지고 주름이 한결 옅어졌다며 매우 좋아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 생식기 건강과 기력 회복입니다.
요즘 남자 어르신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마도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일 겁니다. 기운은 없고 소변은 자꾸만 마렵고 부부 생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기력 저하와 전립선, 생식기 기능 약화 때문입니다. 복분자는 오래전부터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남자의 정력 강화뿐 아니라 여자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복분자 추출물을 먹인 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여성분들에겐 갱년기 불면증, 안면 홍조, 기분 변화 같은 증상이 좋고 남성들에겐 전립선 보호와 발기부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해진 방광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흔한 고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방광이 약해지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밤새 3-4번씩 깨서 소변을 보러 가다 보니 깊은 잠을 못 자고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복분자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 방광염, 요실금, 빈뇨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요도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소변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시는 68세 정야경 어르신은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깨서 늘 피곤했다고 하는데 복분자를 꾸준히 드신 뒤부터는 한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지셨답니다. 덕분에 아침도 훨씬 상쾌하고 하루가 활기차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과 탈모 예방입니다.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머리숱이 나날이 줄어들어 고민이신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걱정인데요. 복분자가 또 여기에 좋습니다. 복분자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눈의 망막 기능을 도와서 눈 피로 완화, 황반 변성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겪는 백내장 증상도 늦춰줄 수 있습니다. 또 복분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여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희대 연구팀에서는 복분자 추출물을 이용해 모낭 성장 촉진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니 정말 믿을만 하겠죠?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동민 어르신은 눈이 자주 뻑뻑하고 시야가 흐리다며 늘 안약을 달고 사셨는데 복분자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시고 나서부터는 휴대폰 속 글씨도 훨씬 잘 보이고 한결 눈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복분자, 그 효능을 200% 올리려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아참, 문득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이신가요? 아니면 부산이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볼 수 있게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복분자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장어입니다. 복분자 하면 뭐다? 네, 바로 기력 보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장어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장어는 예로부터 보양식의 왕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 비타민 A,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힘이 쭉 빠지는 여름철이나 갱년기 여성분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복분자는 기를 밑에서 끌어올려주고 장어는 몸 전체에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분자는 소화도 돕기 때문에 장어의 느끼한 기름기를 잡아주며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복분자주와 장어 요리를 최고의 궁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어구이와 함께 복분자주 한 잔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복분자는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기억력 향상과 심장 건강, 혈관 청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만큼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나이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깜빡깜빡하는 증상, 즉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분자와 함께 먹으면 뇌 혈류가 더욱 활발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전남 순천의 68세 박미숙 여사님은 최근 눈에 띄게 기억력이 떨어져 늘 걱정이셨는데 복분자즙과 호두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건망증도 많이 없어져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복분자즙 한 컵에 호두 2-3알이나 아몬드 4-5개를 곁들이면 간단하고 영양 가득한 간식이 됩니다.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출출할 때 드시면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저지방 우유 또는 요구르트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큰일이지라고 걱정하십니다. 바로 골다공증, 즉 뼈가 약해지는 질병 때문이죠. 복분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음식이 저지방 우유와 요구르트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갱년기 이후 호르몬 감소로 뼈가 약해지는 걸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순옥 여사님은 얼마 전 병원에서 골밀도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복분자즙과 저지방 우유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3개월 뒤에는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복분자즙 1스푼, 호두와 꿀을 약간 넣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분자도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튀김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입니다. 복분자는 간 기능을 돕고 피를 맑게 하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튀김이나 돈가스, 라면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복분자와 함께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복분자가 아무리 몸을 정화하려 해도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약효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음식인 거죠. 복분자를 드시는 날에는 가급적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찐 음식, 구운 음식, 삶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커피 1-2잔씩 드시는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향도 좋고 잠도 깨니까 습관처럼 마시게 됩니다. 복분자와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가급적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분자는 방광을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자꾸 마렵게 하고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분자가 하려던 좋은 일을 카페인이 방해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복분자를 드시고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 밤중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이 많이 든 음식입니다. 복분자에는 탄닌과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철분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서는 복분자의 항산화 작용을 방해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철분은 물론 필요한 영양소지만 지나치면 몸속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복분자가 원래 하려던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 작용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간이나 시금치, 붉은 육류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은 직후 복분자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67세 이미선 어르신은 빈혈 걱정 때문에 간 요리를 자주 드시면서 복분자즙도 곁들이셨는데 오히려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철분 과다 증상과 복분자와 상극인 음식을 알려주시고 나서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철분이 많이 든 음식은 복분자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충돌 없이 영양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